윤태곤의 뉴스사이다. 뉴스사이다. 오늘까지 고발 뉴스의 민동기 기자가 책임져주고 있죠. 민동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국회 특수활동비 뭐 완전히 없앤다.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꼼수다 이런 얘기가 벌써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이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걸 따져보니까 완전 폐지가 아니었습니다. 예. 국회 특활비가 크게 이제 세 군데로 사용이 되는데요.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의장단 각 상임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원내대표들이 쓰던 것만 없애겠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국회의장단하고 각 상임위 특활비는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 뭐 이렇게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완전 폐지보다는 축소 쪽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 가운데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쓰는 건 얼마나 되고 나머지는 또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단하고요. 상임위 특활비가 차지하는 게 75% 정도 됩니다. 거기가 제일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25%는 폐지를 하고 75%는 남겨두겠다는 그런 건데요. 네.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이 62억이거든요. 액수로만 봐도 폐지하겠다는 액수는 15억이고 나머지 47억은 여전히 특활비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정의당 전면 폐지 주장하고 있죠? 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섭단체 목만 폐지하는 게 전면 폐지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참 특활비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미적미적될까요? 사실 양당 속내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국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어떤 측면입니까? 국회 특활비 규모가요. 전체 그 정부기관 특활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라든가 관리 면에서 보면 국회보다 오히려 뭐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여기에 더 이제 문제가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그 4대 권력 기관인데요. 여기 뭐 통제도 받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많다는 그런 얘기인데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다른 곳이 더 심각한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이런 데는 수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활동비가 필요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거 오히려 그렇게 비밀 활동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처를 지금까지 사용한 용처를 보면은 이게 본래 목적에 맞게 이제 사용이 됐느냐? 예. 그게 아닌 것 같다. 뭐 경조사비, 밥값, 술값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특활비가 정부에서 오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책무가 국회에 있는데 네. 국회가 이렇게 하니까 과연 정부 부처에 대해 쓴소리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특활비는요, 특수성 때문에 뭐 불투명성, 오용의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거든요. 이걸 최대한 어떻게 국회가 검증 가능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신들 특활비 문제에 이렇게 소극적이면 뭐 4대 권력기관 특활비 문제 이건 손도 못 댈 것 같고요. 예. 다른 정부 부처 특활비도 물론입니다. 국회 너나 잘해라 이런 비아냥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 특활비는 없애더라도 업무 추진비를 좀 늘리는 그거는 이제 뭐 영수증 처리한다니까요. 네. 그런 방법도 지금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실제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업무 추진비를 늘리는 식으로 특활비를 편법 부활하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주장도 조금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추진비 증액을 납득을 시키려면 그동안 사용한 특활비가 정당하게 사용됐는가 이 내용을 먼저 밝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걸 먼저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국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지금 국회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안 해요, 그것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기도 한데요. 네. 사용 내역 공개 없이 업무 추진비마저 증액을 한다면 이것도 문제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아예 영수증 처리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얼마 갔는지라도 공개하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항소까지 하고 있는 거고. 네. 영수증 처리한다는 업무 추진비. 그 영수증은 우리 국민은 못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 중입니다. 네. 어쨌든 뭐 며칠 있다가
일단 국회 차원에서 무슨 방안을 내놓겠다고는 했죠. 16일에 이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근데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거든요. 정의당 지지율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일정 부분 차별화를 보이면서 존재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좀 미적거리다가 지지율 하락했고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 효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국회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특활비 문제를 국회의원 특권대로 놓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국회가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득권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서는 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필요하면 공개하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16일에 그 방안 기다려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발뉴스의 민동기 기자였습니다.